집단지 상황 뛰어납니다. 자, 그러고 나니 이번에도 윈드블로우라는 구독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단 현 상황을 정리하면 사실상 HLB가 아파티니 물질 특허를 향서제약에게 라이선스 아웃하여 당장 올해부터 로열티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엘리바의 리보세라님 신약 승인과 판매가 이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댓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향서제약이 어드벤처 연구소로부터 이렇게 마일스톤을 가지고 있고, HLB가 FDA 승인을 받아 중국의 글로벌 판매가 승인되어 어떤 국가에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면 어드벤처 연구소의 에로 금액에 이 비율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제는 그 금액마저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계산해 보셨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아도 구독자님들은 이 점 또한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다른 국가 기업에 이제 에로하는 로열티를 계산 안 한 이유는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아닙니다. 물론 에로를 안 해도 엘리바 입장에서는 기존의 어드벤처 연구소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돈이 굳죠. 하지만 이 역시 신약 승인 이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서제약의 경우에는 바로 당장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니까 계산을 한 것이고, 중국의 글로벌 물질 특허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 NDA도 예정 중이며 또는 다른 국가 기업 에로도 아직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해서 제외했습니다. 계산해서 제외했다고 이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 아니니까 이것도 다 나름대로 이제 반영을 또 하셨으면 하고요. 물론 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 기업 에로나 판매가 될 경우에 이제 매출까지 예상을 한 뒤 로열티를 계산하는 두 단계를 이제 거쳐야 하는데, 이러면 진짜 소설을 쓰게 됩니다. 나비 효과로 잘 알려진 카오스 이론, 즉 혼돈 이론에 따르면 미세한 오차가 다른 오차를 낳고 새로운 오차가 또 다른 오차를 낳는 식으로 연쇄 효과를 일으켜 큰 오차를 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과학적 결정론을 믿는데, 그러니까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만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 두 개만 연결해가지고 막 흔드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궤적이 막 희한하게 나오는데 전혀 그 궤적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두 개를 연결했을 뿐인데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점도 해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초기 조건을 완벽히 파악할 수 있고 매출을 정확히 추정하는 이론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히 같은 초기 조건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게 그 문제입니다.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다음에 또한 이제 분립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만 봐도 기업 경영에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채찍 효과는 하류에 고객 주문 정보가 상류로 전달되면서 정보가 왜곡되고 확대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고객 수요가 상부 단계 방향으로 전달될수록 각 단계별 수요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제 버터플라이 이펙트, 즉 나비 효과와 유사한 현상이 기업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현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재고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 예측의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해야 하는 거는 그 더 이전에 있죠. 가격이 어떻게 매겨질지도 모르고 수요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거 두 개 곱해진 게 매출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로열티까지 곱해서 이제 미래의 에로나 아니면은 엘리바의 신약 승인 다음의 것을 예측을 하니까 지금 예측해야 할 변수값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다고, 그리고 그거를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워낙에 그 계산하는 게 어렵잖아요, 예측하는 게. 그래서 공급망에 있어서 수요의 작은 변동이 제조업체에 전달될 때 확대되어 제조업자에게는 결국에 수요의 변동이 매우 불확실하게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까지 도달을 해야지 매출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이와 같이 정보가 왜곡되어 공급 측에 재고가 쌓이며 거기에 대한 서비스 수준도 저하됩니다. 채찍 효과에 따르면 말이죠. 또한 생산 계획이 차질을 빚고 수송의 비효율과 같은 악영향도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예측 가능한 장기적 변동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대개의 제품에 대한 최종 소비자의 수요는 그 변동폭이 사실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급망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 변동폭이 커지는 현상이 분립 이펙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급망의 이제 최상단이 아닌 그 이전부터 예측을 해야 하므로 더 어려운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망에 있어서 소비자 수요의 작은 변동이 제조업체에 전달될 때는 이제 확대가 되므로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수요의 변동이 매우 불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의 왜곡 현상으로 공급망 전체로는 재고가 많게 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도 떨어지며 생산 능력 계획의 오류, 수송상의 비효율, 생산 계획 쌍의 난맥 등과 같은 악영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측해야 될 게 많다는 게 결국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다루지 않았고, 이후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어떤 이제 사업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계약도 맺어지고 뉴스도 나오고 공지사항도 나오고 공시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때쯤에 제가 이거를 다시 고려해서 재계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은 그 언급을 해줄 수도 있는데 아예 언급을 좀 잘 안 하긴 했죠.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로열티를 계산하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구독자님들도 제가 계산한 거 플러스 알파로 현금이 들어오겠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저보다 적게 생각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소한의 보수적인 계산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로열티 계산 토탈로 했을 때 이제 마지막 업데이트 된 게 아마 제 기록을 한 2천억 정도라고 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도 보면은 그 이상의 금액들을 말씀해 주시죠. 제가 최대한 적게 그 계산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배울 때 회계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명시적 비용은 이제 회계적 비용이라고 하죠.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임금, 원재료비, 뭐 임대료, 세금 등 이제 생산 요소, 그거는 이제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생산 요소를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회계적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드벤첸 계약 전에는 HLB도 그렇고 항서제약도 그렇고 어드벤첸에게 로열티로 지불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비용이 명시적 비용입니다. 직접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현금이. 자, 그래서 이제 익스플리시트 코스트라고 하는데 기업이 생산 요소, 그러니까 특허를 사용하는 것도 어쨌든 비용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명시적 비용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하는데 빠뜨리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니까 그 비용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할 수가 있는데, 암묵적 비용이라는 자신이 소유한 생산 요소를 사용하는 대가입니다. 다르죠? 회계적 비용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생산 요소를 사용할 때 이제 회계적으로 명시적인 지출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기회비용이 포함하여 고려해 올바른 결제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판단할 때 사실 암묵적 비용은 다 이제 잊고 까먹고 없는 거라 생각하고 이제 우리 의사결정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됐고, 이 방금 구독자님이 지적해 주신 그것도 암묵적 비용은 왜 계산을 안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다른 기업으로 애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회계적 비용에서 반대죠. 암묵적 비용에서 회계적 비용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우리는 이게 현금 들어오는 그 비용, 그 수익, 로열티로 다 인식이 되는데 실제로 기업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려를 안 하죠. 그런 현상을 보고서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들으셨으면은 이제 아까 구독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LB 엘리바도 지금 중국 외 글로벌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거기서 로열티가 발생하는 건데 HLB가 곧 엘리바고 같은 회사니까 우리는 고려 안 했죠. 하지만 그게 다른 기업에게 애로를 할 경우에는 회계적 비용이 되니까 로열티가 받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새롭게 뭐 돈이 뭐가 창출된 거냐? 아니죠. 원래 암묵적 비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회사 밖으로 나가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뭔가 새롭게 돈을 번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이제 판단을 내리려면은 이런 기회비용도 포함해서 결정을 해야 올바른 경제적 판단,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기회비용의 구성 요소 중 암묵적 비용은 비가시적인 비용을 뜻한다고 하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두 가지입니다.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이 있는데 암묵적 비용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생산 요소를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으로 현금 지출이 이제 없습니다.
근데 명시적 비용은 현금 지출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암묵적 비용은 눈에 보이지가 않죠. 자, 여기까지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